본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인 국제 라이언스 클럽에서 목소리 대응 기부를 하고 있는 안성철입니다. 역시 월남에 파병했던 하병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성준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먼저 준비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전우들은 두 가지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상이 되겠습니다. 애국가 제상은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열창. 전사하신 전우님에 대한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명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상화 추진위원회 박수전 위원장께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장.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월남 참전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언을 하시는 육사 21고를 졸업하시고 백마부대에서 중대장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33대 육군 참모총장과 36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동신 장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격려사를 해주실 해군사관학교 23기를 졸업하시고 청룡 부대에서 소대장을 역임하시고 이후 승승장구하신 이철우 해병대 전 사령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신 정진태 전 사령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안사령관을 역임하시고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송영군 전 장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40년간 존경하신 제 스님이 계십니다. 저희 전우님이신데요. 국방부 군정실장을 역임하시고 조계종의 국방 정교교부장을 역임하시고 최근까지 동국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자광 판스님, 우리 전원지신입니다.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약속하신 그 국회의원들이 57분이 저한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각 당에서 전략 회의를 하시는지 지금 아주 몇 분만 오셨는데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정무장관을 역임하시고 주호영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옛날 저희 한때 이따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만 예산 홍성 출신 예결위원장을 지내신 홍문표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청주 출신 오세재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도봉 출신 김선동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부산 정태호 의원님 가셨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예, 오셨습니다. 그리고 ROTC 3기를 졸업하시고 제가 좀 순서가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맹호부대 1년대 11중대 중대장을 하시고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하신 서격섭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육군사관학교 26기를 졸업하시고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육군 군단장을 역임하신 삼성장군이십니다.
김충배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서초지의 소속이고요. 저희 강남지의 소속이신 최근에 전후 포럼을 창립하신 윤광청 전국회도 오셨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또 진행하면서 혹시 꼭 소개드릴 분이 오시면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준비위원장이신 등하불명이라고 잘 안 보였네요. 우리의 월남 참전자가 어려울 때마다 아주 혜성같이 나타나시고 해결사, 부산에도 오셨다 서상수 전 회장 직무대행이 오늘 준비위원장입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힘차게 환영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힘차게. 그렇습니다.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차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박수천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지나온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월참 전국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520명에게 월참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취지문을 발송하셨습니다. 동년 4월 24일 전국의 300여 명의 퇴직자들로부터 노무 의사를 답지받았습니다. 동년 5월 1일 월참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박수천 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동년 5월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박수천 회장님과 정진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수천 회장님께서 정진호 우리 월남 회장님께 자진 사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동년 6월 21일 선거법 개정 2017년 7월 6일을 발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모 국회의원이 보훈처장님께 선거관리규정 개정 질의를 했습니다. 동년 7월 15일 2019년 5월 15일 전우뉴스 신문 5회에 걸쳐 월참회가 식물단체로 전락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가보훈처장 월참중앙회에 선거법 개정 권고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12월 31일 월참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취지 동의서에 5,625명이 서명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 3월 25일 박수천 위원장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월참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의원 정진호 회장 해임 결의안 등 서명 동의어 재적 대의원 228명 중 15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정진호 피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접수로 그날로 회장 직무 대행, 부회장, 감사, 이사, 지부장 15명, 부장 대행 15명 등 46명이 면직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 22부 임시회장 및 임시이사 추천권
심의에서 재판부는 박수천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대로 공정성이 담보된 변호사를 임시회장과 임시이사로서 지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구호 한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미에는 두 번을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국격에 맞게 실천하라! 실천하라! 네, 정신이 번쩍 나시죠? 이어서 개회사 순서입니다. 개회사는 소상도 집행위원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모실 때 여러분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동결!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정사추진위원회 계리대에 참석해 주신 전국 각 시도 지부 지회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국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국가 공법단체가 된 지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법단체의 지위를 얻었던 2012년 그날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공법단체의 지위도 자체의 내분과 고소고발 사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해 지난해 5월 1일 박수천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월남 참전자의 정사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전우회의 고소, 고발 사태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정상화의 기치를 높게 드는 오늘의 계리대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대 우리들에게 지난 7년의 세월은 황금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잘 활용했다면 정치권과 정부,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해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7년의 세월을 자체의 내분으로 덧없이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우가 세상을 던졌습니다. 전우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나라 안팎의 정세도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달라졌지만 우리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먼저 가신 전우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남아있는 전우들은 또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서야 합니다. 지난 7년간의 비능률과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전우이시고 제33대 육군참모총장과 제36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예비 육군대장 김동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전우이시고 제25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이철우 예비역 해병중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오늘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정치권의 많은 인사께서 방문해 주시고 축사도 해 주실 것이며 이분들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우리의 선택을 확실하게 담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17년 중앙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수천 위원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계자의 성원으로 여러분들이 행사할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고 자리를 펴는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남전 참전 전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번의 선택 여하에 따라 전후 여러분들의 여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해가 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개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기조연설은 전 백마부대 제29연대 11중대를 역임하셨고 제36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육군대장 김동신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에 모실 때 불편히 앉지 않으실 분들은 기립하셔서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월남 참전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국가 방위와 국위 선양을 위해서 월남전선의 정글과 늪을 헤치며 국가가 명령한 소임을 다 하시다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5천여 명의 전 사망자, 그리고 앞서 고인이 되신 선후배 동료 전우 여러분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이 오늘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월남전 참전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박수천 위원장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결과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제 자신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71년 6월에 파월해서 백마 제29연대 11중대장을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땐 박쥐 26호 작전 중이었습니다. 대규모 작전이 끝난 후 주둔지 주변 수색 정찰과 매복 작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임 중대장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작전에 임했지만 매복해 있던 배특공의 저격 사격으로 소대장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전후의 전사는 경험이 부족한 초임 중대장을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의 전사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한 결과 그에 상응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마음의 빚을 다소나마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1972년 4월 박쥐 27호 작전을 마치고 난 후 얼마간 더 근무하다가 귀국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1992년 대한민국이 베트남과의 정식으로 수교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2001년 국방부 장관이 된 후에는 그들과 최초로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에 합의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먼저 저를 초청했습니다. 하노이에 가면서 저들이 나의 과거 참전 사실을 조회해서 혹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최소한 기습적인 질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심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의 참전과 관련된 이런 방구의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애우는 정중했고 오로지 두 나라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고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베트남을 방문하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전후 여러분의 민원을 접하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역시 같은 참전자의 입장에서 전후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법이 정하는 바의 범위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 중에도 안보와 관련된 역사는 민족 생존의 역사입니다. 국가와 군대가 외침에 대비하지 못할 때 국민은 경랑의 회오리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과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50여 년 전 여러분의 월남 파병 경험은 우리 군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월남 파병과 같은 실전 경험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는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입니다. 실전 경험은 실제의 전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험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대부분은 군대를 분쟁 지역에 파병해서 실전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948년 창군 이래 단 2차례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의 경험입니다. 월남전에서 한미연합합동작전과 함께 얻은 실전 경험이 우리 국가안보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파병해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실전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이 같은 파병 활동을 위해서는 지난날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렸던 과거의 역사, 즉 월남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각종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면서 합당하게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역사적인 사명과 명분을 정책으로 삼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즉 정치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 여론을 모아서 법안을 제정하고 법안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현안이 오늘날까지 현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법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만 있고 시행령이 없어서 60여 년을 지내온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도 이제는 5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백과 열기가 차고 넘쳤던 젊은 시절의 기억도 이젠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와 사회는 소중한 경험과 역사를 계승하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월남전에서 피를 흘린 선배들의 실전 경험이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국가 안보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전우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우회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 기틀을 세우신 분은 최명신 사령관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작동 국립묘지 서울 현충원 제2묘역에 영면하고 계시는 제 사령관님은 고인이 되어도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최 사령관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과거의 직책이나 계급을 떠나서 개혁의 정신으로 전우회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우회가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 해운을 대신해서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계승하고 전우회의 명예신양과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50여 년 전에는 총뿌리를 서로 겨누는 적대국이었던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된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후에는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한국의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과 함께 두 나라 예비역 단체 간의 교류 등으로 한 베트남 우호관계 증진 등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연후의 중앙에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중앙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중앙회가 자체의 내분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전후회와 중앙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 필요한 법안을 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전후회를 혁신하고 개혁할 적임자가 우리 전후 중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의감에 입각한 참신성으로 전후사회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분, 정치권과 협력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분, 전후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후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미 생각해 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과 같은 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조연설에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사는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립박수를 안 하면 서운해가 하실까봐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8월 근무 당시 일들이 군마등처럼 머리를 스칩니다. 저도 먼저 조국을 위해 산호하신 선배, 동료,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그때의 전상으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1971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청룡부대 제1대대 2중대 3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청룡부대는 베트남 중부의 호이안에 제1대대는 인근의 디엔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황룡 12호 작전을 비롯해 여러 대소작전에 참여했으며 중대 진지 전체가 벙커 지붕까지 침수되는 물난리도 겪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때 같이 근무했던 전우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국 후에는 해병대 여러 직책을 역임하고 제25대 해병대 사령관을 끝으로 2003년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전우회와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나 전우회 모임이 각종 고소 고발 사태로 내분 상태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참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참석하라고 말씀을 계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오늘 저는 서상수 준비위원장님 개사 중에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다 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전우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년간 전우의 고소고발 사태로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날려보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비정상적이고 순간적인 감언이설과 회유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전우회와 회원 다수를 위해 헌신하신 분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오늘 전우회 전체와 우리 사회 그리고 나아가 국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우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선택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인연에 의한 회유나 감언이설을 과감히 뿌리치시고 진정 누가 우리 조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스스로 발전적 혁신을 통해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신한 사고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때에 과연 누가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난파선을 구하고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찌는 듯한 더위와 정글지대에서 싸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우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하여 이 모임을 만들었으며 그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앞장서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할 적임자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험한 파도와 난관을 극복하고 유능한 선장으로 전후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소임을 당할 진정한 적임자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전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여성분이신데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신 정석재단의 김정자 전 정자 이사장님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올립니다.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홍길점이십니다. 여러분을 많이 도우는 그런 대단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입니다. 송문표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월남 파병 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몇 가지 의미를 두고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준비위원장님, 박수천 우리 위원장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좀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로 월남 파병 여러분들은 자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국가의 우대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다 함께 헌신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실히 파월양병 가족 여러분 다릅니다. 충청도는 말하고 10분 있어야 박수 치는데 곧바로 박수를 치시네요. 네.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 발전시켜준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한강의 기적,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 여러분들이 그 피와 땀과 목숨을 바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한 예우는 못 해줄 망정 참전 수당을 미국은 줬는데 정부가 가로채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집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불살라서 서명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의지고 국민의 뜻이라고 국회에서는 봅니다. 정부에서도 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뒤늦게 오랫동안의 수건인 이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민주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3분만) 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3분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피와 땀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모두 쏟아부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튼튼한 안보에 그리고 경제를 10대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안보가 흔들려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경제가 왜 위험수위에 와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본 놈들의 경제 보복, 이거는 침략 근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용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 항공이 자기 전쟁터 연습장입니까?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겁박하면서 미사일을 장난감 던지듯 계속 쏘아대고 있고 우리는 묵묵답답이고
미국은 먼 나라에서 구경하는 것인지 말리는 건지 방관하고 있는 오늘의 이 상태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4월 장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6, 7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내부 말끔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까지도 4월 장병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네, 이어지는 순서는 오세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3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저는 청주의 서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입니다. 1분만 할까요? 10분 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앞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라,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 승계를 미망인에게 인정하라, 이 4가지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저는 아주 대단히 마땅한 그런 주장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월남에 파병했을 때, 그리고 또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가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힘이 됐던 그 요인이, 여러분들도 그 요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70년, 60년대 100불, 그죠? 71년에 1000불이 안 됐잖아요. 70년대에. 그때 그렇게 됐던 1000불이 안 됐던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이 됐는데, 1000불이 채 안 됐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월남에 가셔서 참전하시면서 목숨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로가 얼마인지 하는 거를 정부가 정확히, 그나마 그래도 최대한 정확히 평가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한 명예수당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틀린 주장입니까? 아니죠? 네, 저는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시간이 지금 갔는데 그만할까요? 1분 더 쓰십시오.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김동신 장관님, 또 이철우 사령관님께 함께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했고, 보건복지위원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기적을 이룬 나라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라면,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라면 국민이 행복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경제 기적을 이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지금 전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꿈. 자기 나라에서 10배, 20배의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 여러분들,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그만큼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나라라면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이룩한 원동력인 여러분들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된다. 대통령 한번 하셔야겠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16년, 보건복지위원회만 6년을 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모두 행복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제 주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복지 중에서도 공원이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월남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주장이 저는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을 받다가 여러 가지 월남 참전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젊은 나이에 혼자 사시는데 그 명예수당을 승계를 안 하니까 돌아가신 남편 원망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승계를 해야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그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충분히 주고 참전 명예수당을 충분히 드려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기 준비하시는데 많이 죄송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한 분들께 저희들이 제 할 일을 다 못해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시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충모공 생각하시면 뭐 금방 아실 텐데 바로 그 지역 출신이고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뜻깊은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 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말 하실 말씀 하시구나 하는 새로운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모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전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세월은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안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법으로 낸 것은 이 월남전 참전 기념 재단을 만들자 이걸 냈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는 월남전 얘기를 그나마 누군가 떠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가 이 월남전을 기억하고 누가 이거를 기념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기념 재단을 만들면 영원히 남을 수 있겠다. 또 그런 그 기념 재단과 필요한 별도의 어떤 이 기념 공원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냈는데 그건 역시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참전수당 이미 법으로 내 있다는 거 아시죠? 법률을 냈습니다. 이번에 낸 게 아니라 19대 때는 냈습니다. 그전에도 냈습니다.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재원을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얼마 전까지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건복지 그 다음에 고용같이 합쳐서 금년에가 161조입니다. 정부 예산이 470조 중에 161조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이 참전수당 제가 그때 듣기로는 뭐 몇천억일 수 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 그랬는데 그 몇천억이 아까워서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는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라도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빨리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정무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그 위원들이 함께 힘써주고
무엇보다 청와대 의지가 중요합니다. 재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몇 천억을 만드는 게 아깝고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드릴 수 있다. 연령이나 또 그분의 생활 상태에 따라서 그런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애타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력함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때 꼭 처리가 되도록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하시고요. 재원 걱정이 된다면 아까 같이 좀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다 많아서 세상 떠나실 그런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하다못해 얼마라도 필요한 거니 떠나시고 난 뒤에 환급을 드리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은 우리 박수천 회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새로운 이 조직을 이끄시면서 꼭 잘 되시기 바라고 저희는 뭐 어느 상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그런 덕택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가 월남전 참전용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바로 이 참전수당 법을 통과시켜서 그 수당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하는 거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하드리고 멀리서 오시고 이렇게 앉지도 못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태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6.25의 전쟁 참화에서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마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음마부대, 십자선부대, 비둘기 부대에서 활동한 여러분들입니다. 열대 밀림의 어려움 속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여러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지금 번영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빗방울이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이 바로 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보훈처를 담당하는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글씨 써놓는 첫 번째 참여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30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현역 병장이 받고 있는 봉급이 50만 원입니다. 정당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자는 논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참전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특별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막혀져 있는 이유는 여기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내만 적용되고 대한민국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투는 한국에 있는 전투와 월남에 있는 전투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가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병금 문제입니다.
지금 병급이 금지되고 있는 법은 6개 법안이고 4개 종류에 대해서 병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전수당, 무공수당, 상위수당, 고액제수당을 못 받도록 병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부에서는 지금 병급을 허용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100% 병급을 허용했을 때는 약 1년에 4,500억 원이 든다 해서 제가 만든 법안에 있어가지고는 병급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단위를 적게 줄이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하되 바로 출발하자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심사를 하자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이 자리에 있는 김선동 의원님과 같이 정무위원인데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망인에 대해서 승급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사실 제가 야당입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급여와 수당으로 나눌 때 수당에는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한 가지도 지금 승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명예 참전수당 자체를 올리는 것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지불했다고 하는 것 아직 문서로서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분명히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정하게 하겠고 병급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 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성동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죠. 네,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 김동신 장관님 또 이철우 전 해병사령관님 그리고 평소에 제가 정말 나라를 위한 우국총정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정진태 대장님 또 김충배 장군님 여러 대한민국 우국지사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월남전 참전자 회원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참전자 회원이 아니라 나라의 명을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땅에서 싸우신 저는 영웅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챙겨야 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 단체 중에 국가의 명을 받고 국가의 부름으로 목숨을 걸고 그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열대 사막 우림 이런 기후 풍토에서 싸우신 여러분들이 남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싸우신 분들, 이름 모를 곳에 묻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이 6.25 참전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어디 이런 단체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과 월남은 이미 이제 다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수교한 지 26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이 종전된 지가 벌써 44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세계에서 지금 12위 경제 대국이라는 이런 반열에 있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명예와 현실적인 생계 문제까지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국이 어떤 나라냐 할 때 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싸우신 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의 가족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켜주는 나라의 역할, 즉 보훈 정책이 제대로 선 나라가 바로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무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보훈 정책이 국가 정책의 제1의적 그런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 작년 국정감사할 때는
국가 유공자 단체들을 지금처럼 개별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승된 국격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중요도에 맞추어서 예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몇만 원씩 받으십니다.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에 예산이 좀 적은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봉구고 우리가 도봉구냐 강남이냐 서울이냐 경기도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 중앙정부가 보훈처가 그대로 쳐다보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보훈처에서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문제제기를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회야말로 저는 보훈단체 중에 원 오브 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싸웠던 이 영광스러운 세계사에 빛나는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전쟁은 졌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숭고하게 싸웠던 이 희생의 전쟁, 이것은 남달리 중요성과 위상을 갖고 의미를 갖고 지켜져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수천 정상화 추진위원장님, 서상수 준비위원장님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들 뜻을 한 곳에 모아서 정말 이제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 자체가 다른 여러 유공자 단체와 비교해서 정말 의미 있는 우리는 남다르다는 자부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위상을 반드시 바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참전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에서는 이미 사실은 당론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열심히 싸우고 주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국회의원님께 여러분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이한이 기립박수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셔서 큰 함성과 함께 귀한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천! 박수 치십시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평생 국토방위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장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전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온 박수천입니다. 그동안 전우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전우 여러분을 위해 하나리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우 여러분께서 저에게 내린 명령을 전우들을 위한 하나리 미랄이 되라는 명령으로 알고 저는 앞으로 전우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정부가 착취한 참전급여급 환수, 병급 제한 철폐, 미망인 권리 승계 등 복지 향상과 명예를 선양을 위해서 제 여생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저희 천만이로 전우 여러분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우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방금 기조연설과 격려설을 해주신 우리 전우이시고 군의 원로이신 두 분 장군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정의를 배경으로 한 참신성입니다. 둘째, 정치권과 정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 능력입니다. 셋째, 그동안 월참중앙에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한 저희 검증입니다. 두 분 선배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저는 이제껏 공적인 업무에서 금품을 전제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매사를 정의로 배경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전후회에서 고소 개업이 계속된 얼마 전까지도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참신함을 오늘날까지 견지해왔습니다. 둘째, 저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우리 현안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저만의 능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능력은 전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행사 현장에서 확인하신 사실입니다. 셋째, 저의 참신성과 능력은 중앙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과 복지국장으로 근무한 3년 동안 중앙회를 스스로 탈퇴한 후 한국-베트남 우호협의회 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수행하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검증을 마치셨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제가 정상화 추진위를 창립 후 전국 순회를 하며 전우들에게 정상화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 남쪽 해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우를 만나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 전우의 손바닥이 아니면 손등이 딱딱함이 마치 거북이 등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따뜻한 밥만 먹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이 전우처럼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전우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우 여러분을 위해 하나리 미랄이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집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주념식 등에서 전우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약속하신 내용을 기초로 대통령님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7년 6월 62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참용사의 헌신과 국가 책무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어서 2018년 63회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와 자부심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제64회 현충일 기념사에서는 조국의 헌신에 대한 보답과 국가 의무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약속보다는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을 실천해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다시 말씀드린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3년간의 약속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 G20 선진국의 국격에 부합하는 참전용사의 명예고양과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미국과 협정에 근거한 참전급여급 중 국가가 그동안 착취한 미지급금을 지급 대상자인 우리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정부는 반드시 반환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이상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여건을 봐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결의대회를 이끌어주신 두 분의 원로 장군님과 전국의 원근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장군님, 선배 동료 전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전우 여러분과 박수 천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천 위원장께서는 돈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말이 저렇게 많은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우측에 들이어진 백보드의 모자상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절하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갈 때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귀옛말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산호 돌아오라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다. 저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주인공이 지금 어느 하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이 여기 들이어진 차가운 우리 전우들의 묘비를 적실 줄을 압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송영웅 전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1페이지를
네, 모두 차지해서 일어나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뭐 또 지금 일정이 계셔서 지금 나가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결의문 하나, 대한민국 온난참전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의 그동안 고소고발 사태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정상화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온난참전 전우들의 명예회복, 복지국가와 사회봉사하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앞장선다. 박태기 위원장님과 박수천 위원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15분 내에 끝내면 박수 쳐주고 10분 내에 끝나면 더 큰 박수 쳐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만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8월 막내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개월 동안 백마 28년대 수익중대 소대장을 하다가 13개월 만에 73년도 휴전과 동시에 제일 마지막 제대로 제가 철관 기준배 중입니다. 오늘 저는 대부분의 그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그 연령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가급적으로 중복을 피하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8월 월남 참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정립이 아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4년도에 존슨 행정부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홍보한 게 있죠. 월남전선이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한미동맹의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제력의 핵심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주역은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은 미2사단입니다. 근데 미2사단 빼겠다는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타협을 한 겁니다. 미4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을 도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월남 파병한 것은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그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때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파병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안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민들에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1964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파병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가장 유명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불황각서 기억하시죠? 주한미래사 불황과 우리 이동훈 외무부 장관이 체결한 그 각서입니다. 그 각서에 군의 현대화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것은 월남전선의 후방지원, 전투근무지원은 우리가 한국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냈거든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한국 기업인 한진을 비롯한 현대 모든 기업들이 월남에 가서 이제 그 후속 지원을 했습니다. 73년도 2월달에 휴전되면서 다 어디로 갑니까? 그 기업인들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철수 안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중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74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중동에 20만 근로자가 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추억들이 많이 굴러다녀요. 저 스웨덴제, 독일제 옛날 큰 25톤, 30톤 추억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상표 잘 보십시오. 그 당시 추억이 지금도 계속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요. 차가 튼튼하고 하니까. 바로 그 브라운 각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파병 때문에 된 거죠. 그 전에 독일에 64년도에 광부 간호사 가가지고 그 간호사들 그 시체 닦고 하면서 광부들 지하 1300m 땅속에서 땅 흘리면서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시체 닦고 했거든요. 월남에서 우리 전우들 5,000명 이상의 많은 전우들이 먼저 가셨고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중동에서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딸려 벌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감이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살박한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세대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언론을 보면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민주화 변호사님과 그 민변에서 하는 말이 뭐냐? 월남에서 우리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그 분들 대표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신문하고 지금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문제 가지고 과거 정대에서다 이제 그것이 되니까 지금은 월남 문제 가지고 했거든요. 뭐가 몰라도 고정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전쟁 문제 같은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의 해결입니다. 개인의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이 해결하면 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월남 문제 그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거 가지고 학살 문제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사라고 월남인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거를 또 방치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 나라도 아닙니다 이건. 그걸 보고서 참 한심하다는 걸 참 느꼈습니다. 오늘 다행히 우리 월남 참전 전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지금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 체제를 우리 박수천 회장님의 정말 희생과 헌신 좀 나서가지고 재출발을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운명이 잘 되라고 좀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는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카이다 원장하면서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원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 과거 문제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월남 그 작가들이나 그 보이시는 한 얘기가 좋은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과거 문제 얘기하지 맙시다.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갑시다. 그것이 월남 사람들 답입니다. 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남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북극 토수권자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과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명예를 회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지. 정신병자가 그런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머리가 장애. 지금 우리 참전 전후가 전부 다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앞으로 40은 얼마나 하실 겁니까? 온전히 이 활동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활동을 지속해야 되고 계속 인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속시키고 누가 댕겨야 하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한국과 베트남 우호 친선의 뵙죠. 또 지금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존속이 유지돼서 바로 우리 월남 참전했던 그 정신,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리 참전 전우들의 정신이 쭉 연결되고 지속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지금요. 그 뭐 지들이 소송한다고 하면서 그 소송의 문제가 아니죠. 적폐청산의 연상으로 몰고 가서 틀림없이 또 딴소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듣다가는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참 재정립한 우리 참전 전후회가 박수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찍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국회의원도 많이 오셨죠. 또 아까 박수천 위원장님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실천 안 옮기면 또 거짓말들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 참전 전후위원들이 이 참전 전후회 회장님부터 가문들은 정치권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정치권 힘 없으면 이게 법제가 안 되거든요. 보상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대한 명예입니다. 명예. 미국에서는요, 지난번에 저는 봤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이라크에서 4명의 전사자가 발생해가지고 유해가 새벽 3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유해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게 국민들에게 바로 이 보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에 다 말씀드리는데 더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것이 법안이 철되고 우리 참전 전우들이 삶의 질 향상 그런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무형적인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 집행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참전 전우 여러분들이 전부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김준배 장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